그만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루키의 이도환 기자입니다. 네, 갑자기 파이널 기간 중에 뜬금없는 트레이드가 터졌습니다. 자, 올랜도 매직과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펼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전쟁을 이 전쟁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데스몬드 베인, 팀의 빅3라고 불러야 될 이 데스몬드 베인을 올랜도로 보내고 받아온 자원들이 저는 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칼드웰 포프, 콜 앤서니, 그리고 이게 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 1라운드 픽 넉 장과 그리고 스왑 픽 1장, 1라운드 픽이 총 5장이 가요. 그것도 비보죠. 네 장. 비보 4장에다가 네. 와, 그렇죠. 그 스왑 권리도 탑3 보호라서 되게 보호 범위가 좁은 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사실 데스먼드 베인이 트레이드 된 것 자체가 일단 좀 꽤 놀라운 일이었죠. 예. 해체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뭐지? 갑자기? 왜냐면 멤피스는 자모란트, 데스먼드 베인, 자렌 잭슨 주니어 이 세 명이 이 팀을 이끌어가는 빅3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베인이 그렇죠. 갑자기 트레이드 됐기 때문에 뭐지? 이러면 다른 애들도 파나? 라는 생각이 팬들은 물론이고 리그 관계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뭐 자모란트 트레이드 문의가 또 멤피스 구단에 있었다고 하고 자렌 잭슨 주니어도 뭐 문의가 많다고 하죠. 그렇죠. 예, 왜냐면은 둘 다 뭐 인저리 이슈나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지만 젊고 뭐랄까 기량이 검증된 선수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팔 거면 우리한테 팔아.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팀들이 당연히 곧바로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후에 멤피스가 아니 우리 안 팔아. 약간 이렇게 스탠스를 분명히 했죠. 그리고 지금 올랜도가 이제 가장 충격적인 결국에 1라운드 픽을 비보 4장 주고 스왑 1장까지 주는 총 5개의 어떤 1라운드 픽 관련 권리를 줬다는 건데 지금 이제 기본적인 어떤 NBA 트레이드 시장의 어떤 1라운드 픽의 가치 여전히 좀 높게 매겨지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많은 어떤 팬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1라운드 픽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물론 일부에서는 1라운드 픽의 가치가 좀 과대평가돼 있다. 예, 너무 높게 고평가되어 있다. 이 트레이드 시장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1라운드 픽이 실질적으로 가지는 가치를 생각하면은 너무 많은 걸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많이 놀랐고 근데 이 1라운드 픽을 이렇게나 줄 정도인가 이 딜이 이거를 이제 놓고 좀 많이 고민을 해봤고 현지 기사들도 좀 읽어봤는데 이 트레이드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려면 아무리 봐도 멤피스는 트레이드 의사가 없었는데 올랜도가 먼저 접근해서 구애한 어떤 역학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트레이드에?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죠. 그 구조가 아니면 이런 딜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멤피스는 사실은 시즌 말에 감독이 경질되고 테일러 젠킨스가 경질되고 토마스 이살로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만든 막 이런 내분이 좀 있었죠. 안팎 시끄러웠습니다만 데스먼드 베인을 팔 거라는 조짐은 사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다는 것은 물론 이제 많은 것들이 극비에 진행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조짐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 멤피스가 베인을 트레이드 블록에 올렸다고 생각하기 힘든 건데 결국 연결지어서 생각하면은 근데 이렇게 딜이 됐고 1라운드 픽이 5장이나 얹어서 갔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올랜도가 야 우리 데스먼드 베인 갖고 싶은데 팔 생각 있어? 이렇게 접근하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제 추측입니다. 개인적인. 멤피스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으면 이런 트레이드 구조가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데스먼드 베인이 괜찮은 선수라고 해도 이 선수가 올스타 한 번을 못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멤피스는 아니 우리 딱히 생각 없는데 올랜도가 야 해보자. 멤피스가 그럼 좀 많이 내놔봐. 우리는 진짜 너희가 강하게 내놓지 않으면 강한 딜을 오퍼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팔 생각 딱히 없어. 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얘기를 해줘. 이렇게 하면서 이런 딜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다르게 보면은 이걸 이제 소위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호구딜 같잖아요. 예, 데스먼드 베인 팬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예, 호구딜 같잖아요.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그렇죠. 때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이 딜 내용이나 상황을 들여다볼수록 올랜도가 호구가 되려고 한 딜 같아요. 야, 호구 잡혀도 이번에 해야 된다. 예, 본인들이 호구인 걸 알고 한 딜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이거를 좀 더 같이 이제 놓고 보려면 이 지금 올랜도의 이 셀러리 캡 상황이나 이 타임라인 같은 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올랜도가 프란츠 바그너 연장 계약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고 제일런 석스도 연 3,500만 달러를 받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파울로 반케로는 다가오는 25-26 시즌이 루키 계약 마지막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올여름에 대형 연장 계약을 맺어야 될 거예요.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올랜도가 지금 셀러리 캡 한도 내에서 뭔가 묵직한 어떤 셀러리 덩어리가 큰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시간이, 타임라인이 앞으로 많아야 내년까지 1년밖에 없다는 게 되고, 그런 부분이 저는 올랜도가 이런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심지어 호구로 보이는 딜을 한 배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올랜도는 그거죠. 아, 셀러리 캡 상한선 막 넘어서 막 셀러리 다 폭발하고 막 이러기 전에, 다르게 말하면 파울로 반케로 연장 계약이 셀러리 캡에 2년 뒤부터 적용되기 전에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 정도였던 셀러리를 먹는, 그리고 완전 뭐 슈퍼스타는 우리가 데려오기 힘들지만 그래도 굉장히 준수한 우리 팀의 어떤 도전에 도움을 줄 묵직한 선수를 데려오자 라고 판단하고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저는 이번 딜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랜도에게 엄청나게 필요한 자원이긴 해요. 뭐 혼자서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풀업 3접도 가능하죠. 혹은 받아서 던질 수 있는, 받아 넣는 것도 굉장히 가능한 선수고, 수비도 사실 그렇게 나쁜 수준의 선수가 아니고 전 수비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 선수여서 올랜도의 색깔과 잘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미래를 퍼주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의문을 너무너무 제기한 거고, 동환 씨 말도 들어보니까 되게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래도 이렇게 내장이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클 수 있는데, 비보 내장이. 근데 다르게 보면 올랜도는 그거죠. 아니 그거 갖고 뭐 할 거야? 뭐 1픽이야 그게? 약간 이런 거고, 지금 로터리 최상위 어떤 유망주들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승부수 던져야지, 여기서 어설프게 갔다가는 그냥 지금처럼 동부 중위권 팀으로 그냥 머문다는 거죠. 아마 이제 저는 그런 판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현지 매체들이 이제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죠. 올랜도는 작년부터 3점 슈터 보강을 원했고, 사실 켄타비어스 칼델 포프를 그래서 데려왔고, 근데 칼델 포프가 오자마자 저점을 찍어버렸고, 슈팅이. 그러면서 이 커리어 3점 성공률이 40% 안팎인 데스먼드 베인을 데려왔다. 이 부분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베인은 단순 슈팅을 놓고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좀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는 봉호 씨는 수비가 괜찮다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압박이나 어떤 스크린 뚫고 나가는 능력, 따라가는 능력. 그러니까 아마 베인이 아니었으면 자모란트가 있는 멤피스의 앞서는 수비가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메워줬던 게 베인이라는 선수고, 그리고 이 선수 사실 루키 시즌은 그냥 단순 3&D로 출발하는 듯 했으나, 소포머 시즌부터 곧바로 이 볼핸들링 기반의 풀업 3점, 풀업 점퍼, 어떤 플레이 메이킹 이런 것들까지 갖추면서 사실 되게 뭐랄까 세컨 핸들러로서 매력적인 윈이 됐거든요. 제가 방금 이제 데스먼드 베인이 올스타 한번 못 탔다라는 말을 했지만, 또 사실 다르게 보면은 서부여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데스먼드 베인의 가치는 그냥 단순 슈터라고 보기에는 꽤 높다고 보고, 그리고 수비가 되는 뭐랄까 이 선수라는 점에서 봉호 씨도 뭐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올랜도와 되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맞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래서
데스먼드 베인의 합류로 올랜도는 본연의 그 수비에 엄청난 포커싱을 둔 그 특유의 팀 컬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세컨 핸들러 얻었죠. 사실 이 올랜도에서는 서드 핸들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반케로랑 네. 바그너가 있으니 자 팀에 이제 또 한 명의 핸들러 폭발적인 핸들러 한 명을 추가를 했고 그리고 좋은 수비수의 어떤 플레이메이킹까지 갖춘 선수가 왔으니 올랜도는 분명히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그거는 정말 명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올랜도 입장에서는 뭐 오케이 미래를 많이 퍼주긴 했지만 할 만한 딜을 했다라고 봐지기도 하는 게 뭐 사실 그저 젊은 팀 만들어서 한번 달려보자라는 동아 씨 의견에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요. 멤피스를 그러면 한번 가보죠. 이 상태로 이 로스터 구성하는 작업이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멤피스는 이제 결국에는 자모란트, 자렌 잭슨 주니어 중심으로 가는 건데 계속. 그러니까 지금 가져온 1라운드 픽 비보 내장과 수학 권리가 향후의 어떤 트레이드에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르게 보면은 자 멤피스가 예를 들어 케빈 듀란트나 뭐 이런 트레이드에 참가할 것인가? 근데 또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참여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듀란트가 멤피스 같은 그렇죠. 팀에 안 갈 거다라는 얘기도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직접적으로 협상을 했다든지 오퍼를 넣었다 이런 건 없죠. 그냥 이제 전망이죠. 야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저도 당연히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거 받아온 걸로 바로 뭐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일단 당장은 뭔가 빅딜을 하지는 않는 느낌이고 근데 그런 생각은 당연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묵혀두지는 않을 것이다. 멤피스가.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당장 이번에 듀란트 딜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뭔가 영입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또 데려오는 이런 형태로 딜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저는 듭니다. 지금 에반 사이더리 이분이 그 트위터에 올린 거로는 멤피스가 케빈 듀란트 영입 전에 참전할 거다라는 글을 쓰긴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멤피스가 데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에반 사이더는 이분은 본인이 취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자들이 취재하는 거 그냥 그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주는 분 아닌가요? 저는 동환 씨가 사실 이 기자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막 틀린 걸 올리는 분은 아닌데 뭐랄까. 그러니까 다른 기자들이 취재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 되게 잘 요약해서 올려주는 분이. 저도 팔로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온다 정도를 올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와 멤피스가 사실은 저는 멤피스가 정리를 하면 자모란트를 정리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뜬금없이 데스몬드 베인을 정리를 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동환 씨 말대로 올랜도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딜이 성사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베인이 지금 남은 계약 기간이나 금액이 엄청 큰데 왜 셀러리캡 유동성을 잃어가면서까지 올랜도가 이런 딜을 했냐. 근데 이거 약간 다르게 보면은 올랜도는 향후 한 3, 4년 동안 4년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베인을 잃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뭐 이제 다르게 보면은 올랜도는 할 만한 딜을 했고 좀 많이 주긴 했지만 멤피스는 뭔가 변화를 암시하는 딜이긴 한데 근데 자모란트를 바로 팔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뭐 트레이드 얘기 뭐 아주 간단하게 해보면 지금 케빈 듀란트의 행선지로 예측되는 게 계속 거의 뭐 수시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 드라마는 어떻게 끝날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듀란트 너무 고자세인 거 아니에요? 저는 약간 지치던데 이제 뉴스 보면서. 지쳐요. 매일매일 이런 소식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냥 처음에는 나도 야 그래? 오 그래 야 재밌겠다 하다가 보다가 지금은 그냥 피곤해 야 그냥 너 결정되면 그냥 그걸로 우리 느바라디오 올릴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듀란트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좀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노비츠키보다 아래예요. 그냥 선수로서 낭만이 너무 없어. 그냥 여기저기 옮기고 뭐 골드스테이트 간 거 말고 뭐 저는 진짜 정말 위대한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수 실력 위대한 선수라 생각하는데 뭔가 너무 이 커리어가 진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르브론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르브론도 많이 옮겨 다녔지만 이런 정도는 아닌데 듀란트는 좀 심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봉호 씨가 얘기한 잠깐 얘기를 추가하자면은 그 에반스 시더리 이분이 올린 트윗을 어떤 이제 그 멤피스 비트라이터가 그 리트윗하면서 멤피스는 전혀 듀란트에 관심 없다고 취재하는 분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의 어떤 그냥 개인적인 사견 혹은 취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봉호 씨 얘기 듣고 제가 아는 건 좀 다른데 싶어서 확인해봤는데 멤피스 지역 비트라이터가 뭐 그렇게 이제 확인을 했으니 이건 아마 이제 향후에 케빈 듀란트 영입 전에 뛰어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또 이 트레이드를 보니까 올해 진짜 트레이드 시장 얼마나 또 큰 건들이 빵빵 터질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어떤 또 일각 시각에서는 드래프트 데이인 날 그렇게까지 막 충격적인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뭐 이런 예측이야 그냥 누구나 이때면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엄청 뜨거울 것 같았는데 일단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너무 조용하죠. 진짜 안 떠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하거든요. 브라질 언론이랑 인터뷰를 제대로 했죠. 그리고 듀란트도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메뉴판만 보고 있으면 그러면 진짜 뭐 안 일어나는 거죠,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드래프트가 일주일 정도 남았죠. 26일에 1라운드, 27일에 2라운드가 열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드래프트 데이 당일이나 직전에 이제 딜이 보통 빅딜이 터지려면 터지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죠. 근데 뭔가 갑자기 또 급물살 탈 수 있어요. 이게 트레이드의 특성인데. 근데 저는 이제 이 피닉스와 듀란트의 상황이 좀 답답한 것은 하나는 일단은 뭐 듀란트 너무 고자세다. 너무 골라서 가려고 한다. 이거 좀 아쉽고 그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동환 씨 때문에 그래요. 동환 씨가 그랬잖아요. 노비츠키보다 못하다라고 하니까 얘는 어떻게든 우승을 하고 싶으니까 자꾸 골라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다녀서는 참 의미 없죠.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피닉스가 참 일을 못한다. 진짜 일을 못한다. 왜냐면 2월에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도 사실은 이 피닉스가 듀란트를 트레이드 하려는 상황이 동네방네 온 전 세계 소문이 나면서 듀란트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졌고 그게 결국엔 사실 이번 트레이드 사가로 이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결국에는 뭐랄까 이 소스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진척 상황들이 각 지역의 해당 구단 비트라이터들과 이 전국구 기자들 통해서 거의 뭐 드래프트 협상 상황이 생중계되는 느낌일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딜이 협상이 거의 오픈된 채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 진짜 이 트레이드 협상 테이블이 되게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길 거 숨기고 아니면은 진짜 최고위층만 어느 정도 아는 선 안에서 흘려보내지 않고 딜을 진행해야 약간 어떤 협상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다른 쪽에 더 큰 걸 요구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지금 뭐 서로 막 휴스턴, 샌안토니오, 마이애미, 미네소타랑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팩트가 아닌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꾸 트위터와 이 뉴스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오픈되고 그리고 막 휴스턴이나 미네소타는 막 힘 안 들인다고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사실 피닉스가 이 듀란트 트레이드를 맛있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렇죠. 매력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야, 그래서 저는 진짜 새삼 듀란트도 이상하고 피닉스도 일 진짜 못한다.
예, 저는 진짜 그런 생각 이번에 하고 있어요. 네. 재밌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휴스턴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제일런 그린을 받아줄 수 있는 제3의 팀이 나타나서 뭐 3자딜 4각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휴스턴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한번 뭐 보시죠. 아마 지금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네.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제일런 그린, 자바리 그렇죠. 스미스 주니어 같은 선수들을 에이전트 통해서 구단에 나 정말 트레이드 블록에 올렸냐라고 이야기가 갈 거고, 뭐 미네스타 그렇죠. 루디 고베어도 마찬가지일 거고, 정말 말이 많이 나올 텐데, 진짜 이런 거는 정말 꽁꽁 숨겨서 제대로 딜을 하거나 아니면 속전속결로 끝내야 돼요. 예, 맞아요. 좀 피닉스 상황은 좀 많이 아마추어 같다. 예, 맞아요.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윈윈이 아니라 모두에게 패배의 마음을 안기는 그런 트레이드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